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철도의 사업 분야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핵심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까지 적어보셔라,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 상반기 자소서 3번 항목과 똑같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영무원, 사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고객 편의 증진을 이루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맡은 직무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직무와 관련된 이런 역할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강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사고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어떤 소수의 불편함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간 게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더 발전을 위한 나의 고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례가 있다면 뭐든 쓰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니까요. 또 보이는 게 지난 상반기 3번 자소서 항목입니다. 코레일의 구성원으로 철도 서비스 만족도 강화를 위한 잠재적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나는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실제 철도 기간 인턴 하셨을 때 있었던 일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던 이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하였고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잡고 전달했던 메시지죠. 지난 상반기 때 3번 항목을 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영무원으로서 인턴 생활을 해봤었는데 고객이 불편한 점을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고객들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나의 행동이 이렇게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쭉 정지를 해놓고 읽어보십시오. 고객 중심의 사고를 통한 나의 행동을 강조해 주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 고객의 편의가 증진되는 사례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입사 후에 잠재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늘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번 자소서 항목이랑 똑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4번 항목인데요. 지원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역량이죠. 역량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이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만약에 배수 제한이다, 자소서를 서류 단계부터 본다 하면은 당연히 묻는 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이다, 기술이다, 태도다, 이런 식으로 적겠지만 여러분들 적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면접에서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먼저 이 스크립트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적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다 쓰십시오.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각각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골고루 담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냐고 하면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이고, 그런 기술을 갖기까지 나는 어떤 태도로 배웠습니다, 이런 형태로 골고루 다 어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특정 하나만 작성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지식을 좀 더 강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관련된 유사 경력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어떤 기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핵심 역량을 물었기 때문에요.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셔도 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먼저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레일 직무기술서를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사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요 사업이랑 필요 지식과 직무 수행 내용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수행 태도 이런 부분까지 다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 많은 채용을 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 내가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 이런 점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저는 과거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고자 어떤 형태로 하였습니다 라는 게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과거에 했습니다 라고 강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공채에 항상 안타깝게 최종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청년 인턴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무 영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기술직 같은 경우, 특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술과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을 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형 인턴으로도 꼭 지원을 하셔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쌓으시기를 꼭 부탁드려 봅니다. 코레일에 가셔서 무언가를 해본다는 이 경험은 면접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체험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하는 점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코레일 인턴 경험은 어느 곳을 지원하시거나 활용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꼭 지원을 같이 해 두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관점, 창의력이랑 목표 중심적인 사고, 적극적이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점들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태도적인 부분도 설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소서 항목을 쓰느냐?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기 전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식 기반으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냥 다 어필을 하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십니다. 이야기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 경력이 어떤 게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요.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철도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점 강조하셔도 됩니다. 철도 산업에 관심이 많은 철도 유튜버를 실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열차와 관련된 지식도 풍부하셔서 유튜브를 운영을 했다든지 이 노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든지 뭐든 다 좋으니까요. 이 철도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강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을 내가 어필하셨다고 하면 어떤 노력 과정을 했는지 이렇게 이 질문에서 묻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지닌 핵심 역량을 어떻게 지원 직무 내에서 활용할지를 마무리하시면 충분히 이 자소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전기통신직으로 코레일 면접을 보셨다가 한번 면탈을 하시고 이 직무 관련된 경험을 더 쌓은 뒤에 실제 면접에 합격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도 이렇게 남겨주신 이 고마우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현직자 인터뷰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그 예시를 이렇게 그대로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나는 A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관련 유지 보수 그리고 사고 복구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무에 대한 핵심 역량 어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역량을 기르고자 이분은 경력을 통해서 내가 쌓았던 태도를 강조를 했는데 사실 그 태도 안에는 내 기술과 지식이 자연스럽게 묻어났어요. 그런 케이스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이 리조트 시설물 유지 보수팀에 입사를 해서 최근까지 전기통신 업무를 담당을 했고 이 동시 수용이 500여 명의 고객들의 시설물 이용에 하자가 없도록 하루에 3번씩 점검하는 원칙을 세워 편법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장마철 태풍으로 인해서 전기실 침수 위기 속에서도 경쟁사죠. 다른 리조트들 오랜 복구 시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속했던 그 리조트는 철저한 사전 예방 절차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부 복구 절차가 불필요했고 이용 고객들의 불편한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태도적인 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이 배경 자체가 이미 나는 경력 경험자다라는 점도 어필할 수 있고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도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리조트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강화로 이어졌고 전보다 많은 신규 유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직에 기여한 것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사후 대책 수행은 물론 이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 준수의 태도로 이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묵묵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전기통신 관련 업무인데도 이렇게 고객과 접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실제 이 1분 자기소개로 해서 이번 면접 시즌 때 한번 공개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항목까지 이렇게 4번 항목도 알아보았습니다. 코레일 1번, 2번, 3번, 4번 항목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쓰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드리지만 코레일에 대한 사업을 지금 분석을 하고 뭐 그럴 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항목마다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할지를 글로 적으셔라, 어떻게 깔끔하게 전달을 하고자 이런 식으로 제가 틀과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만의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쓰셔도 코레일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항목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죠. 이 채용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코레일 입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면접 코칭 때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요. 얼른 서류 마감하시고 필기 공부하러 가십시오. 이 코레일 고졸 자소서로 저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